안녕하십니까, 정채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단 말이에요. 그때 문득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얼굴을 그러니까 어머니 모습 또는 아버지 모습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닮은 우리가 때로는 그를 넘어서서 그 아버지의 삶 또는 어머니의 삶을 끌어안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여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아버지의 삶을 이어가는 딸 교수 한 분 모셨습니다.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것뿐만이 아니고 속까지도 닮아간다. 그러니까 업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어차피 운명적으로 2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뭐 닮아가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또 저의 경우는 뭐 20년이 아니라 뭐 40년 이상을 같이 부모님하고 이제 생활했으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네. 제가 일부러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누구의 따님일까 이런 궁금증을 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강대학교 이 장영희 마리아 교수십니다. 장영희 마리아 교수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 영문학 교수로 너무도 유명하신 그러니까 장왕록 교수님의 몇째 자매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입니까? 네. 여섯 형제 중에서 셋째고요. 형제 중에서 셋째고요.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곧 이 문학의 번역 부분을 제가 말한 것이거든요. 어느 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맨 첫 번째 만남, 그러니까 번역의 만남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제가 어떤 계기로 또 어느 시점에서 그 아버지와 같이 영문학을 공부하고 또 번역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아주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님이 번역하시는 걸 봤고 또 네. 항상 책을 읽으시니까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밥을 먹는 것 같이 그 책을 읽는 거로구나 또는 영어를 공부하면 마땅히 번역이라는 것을 네. 하는 거로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연하게 영문과를 들어갔고 또 당연하게 그 번역에 관심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또 저희들 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나 또는 그 아버지 하시는 일을 자식은 전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또 이 아버지의 그 직업이나 아버지의 하는 일을 대물림하는 경우를 볼 때는 하는 자식보다도 아버지 하시는 일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성공하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을 하실 적에 네. 항상 너무나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네. 번역이라는 것이 네. 아주 힘든 작업이지만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로구나 이제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뭐 싫어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뭐라 그럴까 저도 아버지처럼 네.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 일을 이어받게 하는 비결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일을 하실 적에 너무 몰두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네. 하시다가도 갑자기 좋은 표현이 이렇게 떠오르시면 네. 그 수저를 그대로 그 국그릇에다가 두시고 가셔가지고 하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저 정도의 노력과 또 어떤 그 관심 네. 그것을 요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제가 배웠죠. 네, 그리고 그게 참 재밌어 보였어요. 네. 그 두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같이 함께 번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번역을 하셨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가령
같은 어떤 부분을 번역하는데 세대 차이에 의한 표현의 다름도 있을 수 있고 이해도에 의해서 우리말로 끌어내는 것도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일단 그 공력을 하면요. 네. 아버지와 딸이라는 어떤 그 위계의 질서를 전제라는 관계가 없어지고 아유. 완전히 동등한 관계에서 그 공력자가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고 또 말투가 있으니까 네. 뭐 항상 논쟁을 하죠. 뭐 식사를 할 때 차를 같이 탈 때 네. 저는 제 고집을 부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의견 피력하시고 이제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력이라는 것이 그거를 전제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네.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볼 때 이제 그때 좀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에 이렇게 출간해서 화제가 된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갈대 그 책은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까까머리 시절에 읽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 기회에 장 교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그 33년 전에 그러니까 1963년에 저기 첫 출판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제목이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이제 그 원제는 The Living Reader라 해서 네. 그 살아있는 갈대인데 그 당시에 그 아주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네.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다로 하셨는데 네. 그 펄벅이 대지로 유명한데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죠. 노벨상 여기 보면 여기 돼지가 꽂혀 있어요. 제가 아까 저기 봤는데 네. 이것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네. 그 대지 다음으로 가는 야심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스케일도 그렇고 그 볼륨도 그렇고 네. 이제 그랬는데 한 가족이 네. 구한말에서부터 네. 그 해방 직전까지 네. 4대에 걸쳐서 네.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 어떤 일대기예요. 네. 그래. 네. 그러니까 가족사가 그렇죠. 가족사가 지금 민족사로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옮겨지면서 그렇죠. 네. 어떤 그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러나 거기서 굳이 힘없는 갈대지만은 일어서는 그렇죠. 그 힘을 부러지지 보여주는. 않고 죽지 않는 네. 짓밟혀도 또 그 생명이 다시 솟아나오는 네. 이제 그러니까 상징이죠. 네. 근데 그 번역을 34년 전이라 그랬던가요? 3년 전에 네. 하셨던 것을 이번에 다시 개역을 하게 된 어떤 동기라도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네. 그 작품을 네. 개혁을 시작을 하셨더랬어요. 이제 그래서 서문까지 개혁을 마치시고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제가 다시 시작을 해서 네. 얼마 전에 끝마쳤습니다. 네. 그 개혁을 다시 시작할 때나 또는 하고 나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초역 자체가 워낙에 훌륭했어요. 네. 그 작품 자체가 번역하기가 힘든 작품이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 어떤 그 문자나 그 문장이나 네. 그 문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랄까 네. 또는 풍습 또 뭐 궁중 생활이며 뭐 풍습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번역가의 실력, 그 어떤 지식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그 번역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주 철저하게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네. 그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기계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네. 그냥 제가 한 거는 그냥 조금 현대인에게 맞는 목소리로 좀 이렇게 바꾼 그렇죠. 시대가 많이 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바뀌었으니까요. 불과한데 그 원본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원본에 저희 아버님이 써놓으셨던 여러 가지 그 코멘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퀘스천 마크도 해놓으셨고 이제 네. 그 아버님의 필적이 네. 너무너무 그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좀 그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걸어가신 오솔길, 그 오솔길에 돌아 나 있는 것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다음 어떤 우물이 나타난다 뭐 이런 표시가 있고 그와 같은 길 걸어가는 뒷길을 다시 가면서 아버지를 다시 반추하는 그런 그렇죠. 아버지의 기분이시죠. 흔적이 네.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게 보이니까 네. 조금 아주 감정적으로 아주 네, 네. 마음이 좀 그쪽으로 돌아가시니까 좀 글썽거리시네요. 그러면은 이 아버님께서 이게 그 개혁
그러니까 그 작업을 시작하실 때에 장 교수들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저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워낙에 그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아버님이 호가 우보예요. 또 우자에 그 걸을보.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고 뭐든지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이제 네. 그 아주 열심히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여러 가지를 그 한꺼번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하고 프로젝트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마다 저한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네. 계약 작업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이 작품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30년 전의 그 독자들보다는 네. 그 우리 지금 현대 독자들에게 특히 좀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네. 읽혀줬으면 네. 한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었거든요. 아, 네. 네. 나는 우보라 그래서 소고름이시라고 글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또 우자. 저희 아버님이 영문학계에서 네. 걸음을 빨리 걸으시는 네. 건강 체질로서 네. 아주 그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준비한 화면 함께 보면서 예.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또 나눠보죠. 네. 저기는 펄벅 여사가 네, 펄벅 여사고 저 뒤쪽으로 저희 아버님이 앉아 계시네요. 모윤숙 오래전 선생이 그 사이에 예, 있고요. 그 사이에 계시고요. 네, 네. 네,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 저녁 식사 도중에 네. 이렇게 연설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따님을 꼭 닮았네. 따님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 여기 펄벅 여사가 지금 저희 아버님을 쳐다보고 계시고요. 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여기 연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저기 그 펄벅 여사의 도서관이에요. 그 네, 연구실. 네. 보관중이라고. 저희 아버님이 네. 그 작가들하고 같이 그 찍었던 사진을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거를 네. 그 저희 출판사에 줄 적에는 꼭 그런 그 어떤 보증서 같은 걸 받으셨어요. 나중에 꼭 찾아오시기 위해서. 저기는 또 그 학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랬었어요. 네. 저기는 초판분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33년 전에 네. 저기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서라는 작품으로 나섰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다가 하셨던 그 서문의 그 개혁 작업이십니다. 네, 네. 아주 꼼꼼하시네요. 그럼요. 저희 아버님은 네. 뭐 책을 한번 번역을 하시려면 네. 교종을 10번 이상 보셨어요. 글쎄 말이죠. 네. 아주 사이사이에 어이구. 저도 원고를 쓰기 때문에 저렇게 중간 사이사이에다 글 집어넣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짜증이 나서 긁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나온 거 계약한 말이죠? 네. 이거 것으로 살아있는 나온 거고요. 갈대. 네, 그래서 예. 좀 아주 이렇게 뜻이 있는 작품이구만요. 네. 가시기 얼마 전에 네. 같이 찍은 거예요. 네. 젊은 딸의 모습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모습하고 뭐 조금 예리함이 좀 후해지시는 모습이라 그럴까? 네,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때 네. 무슨 대화를 할 적에 그 네. 누군가 옆에서 그 보기 좋다고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 펄벅 여사 아까 사진 나오니까 기억하는데요. 네. 펄벅 여사가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어느 자리에서 그 검은고 네.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말을 한마디를 기억하는데 이 악기는 자기 음을 내려는 게 아니고 정막을 더 높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음을 대면으로 쓰는구나. 네. 그런 악기가 한국 악기라는 것은 놀라움을 금치 말았다. 네. 이런 말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하여튼 이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니까 살아있는 갈대를 읽어보시면요. 그 어떤 그 관심하고 그 애정이 없이는 네. 그런 그 작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한국에 대해서 그 아주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하나 에피소드가 자기 이름을 펄벅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그 한국의 그 성이 박이라는 성이 많으니까 네. 펄박이라고 네, 그렇게 부르라고까지 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책의 서문에서 보면은 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네. 한국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새는 뭐 저희 아버님 뭐 그 영문학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 보석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보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자꾸만 바깥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 네. 하는 그 모양이 많으니까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게 안타까우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을 그
어떤 그 대작가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네. 관심을 보이고 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소설을 썼는데 네.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네. 이제 그건 좀 안타까워하셨더랬어요.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쳤다는 말. 그런 거가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원작자의 교류가 네. 번역자에게 어떠한 그 영향이 많이 주어집니까? 저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번역가의 그 직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출가의 작업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가지고도 네. 연출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햄릿의 성격이 네. 완전히 다르게 표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가가 네. 이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투나 네. 또는 행동거지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오역이 아닌 한도 내에서도 네. 완전히 다른 성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스스로가 그 나름대로 그 인물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네. 그것이 그 작가가 의도했던 바하고 또 너무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되니까 네. 같이 토론하고 또 네.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바를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 아버님한테서 제가 배운 거예요. 네. 저희 아버님 꼭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번역가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원작자의 의도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전달돼서 혼란을 야기하는 일도 많죠. 그렇죠. 그런 예가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은 네.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번역계에서는 네. 선두자 역할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정말 어떤 그 역량 있는 번역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네. 영어를 몇 마디 알고 사전만 있으면 네.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고들 많이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아주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끄러운 네. 그런 그 수준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그 번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번역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도 할 수 있다. 네. 또 뭐 이렇게 그 대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번역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 말은 못해도 번역은 잘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언어 활동에서 번역이라는 것이 가장 그 고차원적인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역은 쉽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역량 없는 또는 그 영어 자체에 대한 또는 그 문학적인 배경이 없는 이제 그런 번역가가 번역을 할 때 네. 어떤 때는 조금 그 우스울 정도의 그런 어떤 오역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 네. 제가 이것은 뭐 외국 것을 우리 쪽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것을 저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 봄바람에 치마가 한들한들한다 그것을 스카이 하다 번역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예, 20세기 초에 1900년 초에 그렇게 네. 했다 그래요. 네. 그 장항덕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전에 네. 번역을 한 60여 권 한 예,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네. 혼자서 그 많은 번역을 하셨을 때는 주위에 도움 없이도 가능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일단 저희 아버님은 그 가르치는 그 시간 외에는 네. 항상 그 번역거리를 손에서 그 이렇게 놓으신 적이 없어요. 화장실 가실 때는 물론이고 또는 네. 교수 회의를 해서 할 때 뒤에서 번역하는 교수로 유명했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러고 물론 제자분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형제들도 네. 저희 아버님이 번역하시는데 네. 다 어떤 의미에서 일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계속 교정을 하시니까 네. 누군가 옆에서 정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때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그 초장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셨겠죠. 항상 네. 어머니가 정서를 하시고 그러다가 그 저희가 컴에 따라서 그 점차 저희 언니가 정서를 하게 되고 이제 언니가 네. 정서라면은 제가 옆에서 그 읽어주는 사람을 해요. 네. 왜냐면은 그 정서를 할 적에 누군가 옆에서 읽어주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더 승격을 해서 네. 그 베끼는 사람이 되면 정서라는 사람이 되면은 제 동생이 네. 또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네.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의 공업이었어요. 간의 공업. 그래서 저기 어떤 도제 제도라 그럴까요? 맨 네. 처음에 읽어주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베끼는 데서 또 조금 있으면 교정 아버님한테 아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네. 그 저기 제안도 하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공력의 네. 그 수준까지 네. 가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훌륭한 도제가 태어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그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언니가 그 작업을 할 적에 네. 그 대지 번역을 할 적에 오란하고 왕릉이 그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배운 글자가 오란이에요. 오란. 옆에서 하도 오란 왕릉 하니까 네. 이제 제가 옆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네. 글을 깨쳤어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녀이면서도 종업원이었던 것 같은데 작은 공장이 그렇죠. 있다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임금은 제대로 주셨는지 노사분규를 일으킨 일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용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주신 건데, 네. 뭐, 다른 자식들도 다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버지 구두를 닦아서 네. 그 용돈을 번다든가 뭐 그런 일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저희들의 경우는 아버지 구두는 하루에 한 번 닦으면은 그 이제 수입원이 없어지지만 저희는 뭐 그 업무량에 따라서 아주 그 일이 떨어지는 예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교정을 보시고 네. 오늘 열심히 베껴드리면은 오늘 밤만 지나면 그게 다시 새까맣게 교정 이제 돼가지고 다시 나오고 그리고 네. 다시 베껴드리면은 또 그저께 베꼈던 그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짜증도 나고 이제 네. 저희가 저희 아버님한테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번역이라는 것이 아주 진짜 너무 그 기가 막힌 성실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많이 교정을 봐야 되는 거로구나. 네. 이제 그런 네.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죠. 아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그 이렇게 장영희 교수의 모습이 젊은 날의 장학록 교수님의 모습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일도 같이 하시고 또 교수일도 같이 대물림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이런 점은 나하고 다르다. 그런다 그러면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남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남의 의견을 아주 아무리 어린 사람이거나 뭐 지위가 낮거나 그런 거를 그 떠나서 네. 굉장히 그 너그럽게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 당신이 그것을 그 이제 걸러서 네. 이제 나름대로 또 결정을 내리시고 그러시는데 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저희 성격을 저희가 번역한 스칼렛에 네. 좀 비유를 하는데 저기 어떤 의미에서 승부근성이 있고 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고약하고 이제 고집스럽고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글쎄 저희 아버님의 장점을 제가 다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어떤 젊은 교수분으로서 지닐 수 있는 어떤 그 이렇게 힘 그런 것은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날 생각하면서 다시 또 우리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요. 저기는 졸업 예, 모습이네요. 제가 상황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입니다. 석사. 네. 예. 네.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또 네, 같이 저희 있네요. 아버님하고 같이. 네. 어디 네, 가시는 제가 길이네요? 유학 가는 날이에요. 네. 거기 온 집안 식구가 다 출동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가기도 어려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집을 떠나는 첫 네. 번째 일이었어요.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영문과 사무실 네. 그 바로 앞이고요. 네. 그리고 제 기숙사 친구예요. 제가 그 장애자들에게 아주 편리한 네. 그런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휠체어 탄 그 네.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 환갑 아, 그때 제가 잠깐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그랬었어요? 네. 네. 저희 아버님이 가시던 고이. 해, 네, 고이, 네. 저기, 이제 얼마 지나서 가셨는데요. 네, 네. 그때
네. 저희 그 동생들하고 여자 형제들이 많아요. 딸이 네. 5살, 아들 하나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아, 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네. 그러니까 느낀 건데요. 네, 저희 저기 또. 예, 저희 아버님이 그 국민훈장 물원장을 그 수상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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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나중에 영정 사진이 될 줄은 정말 저희가 몰랐어요. 영정 사진이 되었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던 말을 다시 이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버님께서 장영희라고 하는 둘째 따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와 이렇게 아버지가 장영희 그 둘째 따님을 그 사랑해 주시던 어떤 구체적인 거로 떠오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뭐 그런 것을 잘 표현하시는 이제 네. 그런 성격은 아니셨고, 뭐 자식이 6 있는데 뭐 저만 유달리 사랑하셨을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저희 교육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그래서 그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네. 그 학교마다 어떤 방침으로서 장애자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네.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네. 그랬을 적에 사실 저를 재활원 쪽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 학교를 보내셨으면 그 전혀 걱정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정상인과 함께 그 경쟁을 하는 그런 학교에 보낸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시고 그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력 6학년 때, 중3 때 그러면 제가 이쪽 방에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밤새도록 저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어떤 학과 성적에 대한 그 문제는 사실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학교 자체들이 어떤 받아주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랬어요. 네. 장애 말씀 아직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네. 장애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 거기에 이어붙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장영희 교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 풍경이 우리 눈에 비친 풍경하고 좀 다른 사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조금 전에 말은 어떤 학교에서 요즘은 그게 분호가 많이 넓어졌지만은 어떤 학교에서는 거부했다라든지 어떤 데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이 상처했다라든지 그래서 우리 이 장영희 교수님 같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 중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이 장 교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글쎄, 제가 감히 저의 위치하고 다른 장애자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너무 많은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그 장애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요새 많이 뭐 대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서 특례 입학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 장애자를 많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에 들어와서도 그 윌체어탄 학생들이 거기 어떤 시설이 없으면은 그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겹거든요. 하여튼 그랬지만은 어떤 세상을 갖다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저희 그 장애 때문에 제가 슬퍼하거나 뭐 울어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서 제가 불쌍하다 울어본 적은 있어도 왜 하느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느님은 공평하시니까
혹시 장애 대신 장애를 줬지만 또 다른 어떤 축복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글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은 말이 내게 장애를 주신 만큼 나에게 다른 축복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러는데 하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가톨릭이시죠, 물론. 예. 본명은 제가 마리아인데요.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혹시 저를 그냥 말로만 듣다가 저를 볼 적에 좀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가 제가 장애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자면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의 테두리에서 많이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장애자라는 사실에 일단 놀라고 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성당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 신자세요? 하고 놀라요. 그래서 뭐 신자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마 굉장히 비신자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마 제가 열심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몸에서 풍기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고 제가 본명이 마리아인데 제가 마리아라는 것이 어떠세요? 선생님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실 적에? 좀 성모 마리아님하고는 좀 튄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마리아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마리아예요? 뭐 이렇게 그렇게 조금 놀라움을 표시하는 적이 가끔 있더라고요.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장영희 교수님께서는 또 이 베스트셀러 번역서도 가지고 계시죠? 종이 시계였던가요? 그런데 이 작품이 번역에 상당히 애를 먹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번역하신 분으로서는. 일단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들은 제가 사실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상업성하고 작품성하고 겸비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상을 인정받은 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작품이 좋아서 번역을 했는데 일단 작품을 읽어보고 제가 이거는 작가의 목소리하고 번역가의 목소리하고 그러니까는 저의 목소리하고 맞출 수 있겠다. 또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제가 좋아서 사랑하면서 번역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 후에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단 마치 정말 제가 아주 예쁜 저희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하나를 아주 생각하는 것조차 즐겁고 이제 그러고 또 앤 타일러라는 작가가 아주 협조적이라서 뭐 10번 이상 20번 가까이 저에게 편지를 해주고 서면상으로 토론을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돌이켜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번역은 그러니까 제2의 창작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하시면서 재미도 있다. 번역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원작자하고 조금 전에 20몇 번이라고 그랬던가요? 네, 20번, 18번까지, 20번 가까이. 서신 교환이 있었다. 그럼 그 서신 교환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품의 어떤 목소리랄까 또는 인물의 성격이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내가 이 캐릭터 이 인물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작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뭐 어저께 내가 시장을 갔다 왔는데 뭐 거기서 뭘 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친구 관계의 편지도 오고 하죠. 제가 듣기에는 또 한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글을 영역하고 우리 글을 영역으로 영역하고 또 영어를 우리 쪽으로 번역하는지. 그럴 때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글쎄 제 경우로 보면 뭐 영역을 하는 것이 뭐 한역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아마 제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국어를 습득어로 번역하는 것이 그 반대의 상황보다 네.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우리말인 한국어를, 한국 작품을 영어로 번역할 때가 아주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네. 그 요새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외국인,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 대신 또 어떤 문학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외국인하고 공력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새는 여러 그 번역가들이 많이 공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그래서 외국인하고 공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네. 또 혼자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고백을 하자면 네. 그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그 몇 편을 그 영역을 해서 그 제가 코리아타임스에 칼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제가 있는데 이게 이번 기회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작품을 써보는데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고유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구의 명칭 같은 것 또는 뭐 어떤 쟁기면 쟁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투리. 그러니까 장학록 교수님께도 평안도가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또 장 교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평안도 사투리를 그렇게 고집하셨다면서요? 그 고집하셨다기보다는 거의 아주 자연적으로 네. 그게 내가 평안도 사투리를 써야지 이런 네.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네. 아주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제 표준말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또는 그 친척들하고의 그 모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나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다른 친척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 평안도 사투리가 아주 강하게 네. 나오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 육체적으로는 고향하고 떨어져 있지만, 네. 그 조금이라도 고향하고의 그 끈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글쎄 제 학생들이 저도 좀 이북 사투리를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억양이. 네.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좀 닮으신 모양이에요. 글쎄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우리 것을 영역할 때에 사투리 또 이 고유 명사 같은 것들을 번역할 때에 어떻게 번역이 될까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투리를 번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라는 네. 그 작품에서 여기 그 헉이라는 주인공이 네. 아주 심한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지방 그 사투리를 쓰는데 그거를 번역을 할 적에 일단 표준말을 그대로 써줄 수는 없겠죠. 네. 왜냐면은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목소리를 그 사투리를 쓰는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하고 또 표준말을 아주 정확하게 구사하는 어떤 네. 어린아이의 목소리하고 저희가 벌써 인물 설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투리를 쓰되 뭐 딱히 경상도 사투리나 뭐 충청도 사투리 그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섞어서 네. 뭐 충청도 사투리 비슷하게 전라도 사투리 비슷하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투리 비슷하게는 옮겨줍니다. 네. 네. 이게 네. 또 그 인물의 목소리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번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사 또는 우리 가게를 말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딸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는 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에 대한 지금으로 봐서는 어머니도 안 되겠죠. 딸에 대한 흐름이 네. 이렇게 남다른데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오빠가 이제 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오빠가 그 심장이 그 약해서 그 갑자기 입원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보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잠깐 동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5번째 딸 낳으셨을 때, 네. 그때 눈물을 안 보이시지만 코를 푸시더라고요. 그때 아들 하나를, 네. 저희 아버님이 독자셨거든요. 네. 이제 그랬는데, 아들 하나를 더 원하셨더랬어요. 네. 이제 2대 독자를 안 맞으시려고. 그런데 막내 딸, 지금 막내죠. 막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섭섭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근데 저희 딸들이 더 아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섭섭하실 거예요. 네. 저는 간혹, 이렇게 딸아이,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만일 결혼한다면은 예식장에 데리고 나갈 때 틀림없이 낙로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서. 저 아버님은 결혼을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사람은 태어나면 꼭 결혼을 해야 정말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의 결혼 생활이 아주 성공적이셨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선을 봐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실 적에 너무너무 즐거우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전혀 눈물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이야기만 했는데요. 어머님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역하실 때 어머니가 조수 역할도 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거들어드리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어떤 설명을 좀 이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2분 다 이북분이세요. 2분 다 평안도 분이시고, 그래서 일찍 시집을 가셨으니까, 18살에 가셨으니까 거의 일생을 정말 저희 아버님 수발 드시고, 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6을 키우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님 항상 바쁘시고, 일단 우리가 어머니라는 말을 생각할 적에 거기에 연상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겸비하신 이제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걸 주시기만 하시고, 또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침에 나가실 때 꼭 이렇게 이제 머리도 어머님이 다 빗겨드리시고, 그리고는 혹시 이렇게 어머님이 잠깐 하늘을 파시면은 이렇게 어머님 앞에서 꼭 차렷하고, 어머님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옷 매무새며 이제 그런 점검을 받고 나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실권은 저희 어머니한테 있으셨고,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서 보람을 찾으셨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의미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도움 없이는 이제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는 어머님이 저를 업어서 학교를 데리고 다니셨고, 또 제가 화장실 갈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저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나 이제나 자식 키우기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아마 훨씬 더 힘겨우셨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실권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아버지가 어느 날 아랫목에 계시던 것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서부터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장 교수님이나 어머니 편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계시던 날과 어느 날 아침에 안 계시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거는 말할 게 없죠. 네. 눈물이 어려서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쓰신 스펠 중에서 그대 뒷모습이라는 거 있죠. 네. 하루에 몇 번씩 저희 아버님의 뒷모습을 제가 봐요. 네. 저희 가시는구나. 깜짝 놀라고, 그래, 따라가고. 그래요. 가보면은 앞에는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3살 때 저는 이렇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슬에서 자랐는데, 그래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 5월입니다. 이제 5월에 이게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한번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의외로 어떤 부분이
어떤 조금 안 좋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그랬더니 어머니로부터 유전받아 온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아, 어머니와 나가 이것을 함께 짊어지고 사는 공동체구나. 아, 이것이 그 어머니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요.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것인데도 아주 용기 백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아들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속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내가 그대로 닮았노라. 뭐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우리 장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일까지도 그렇게 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네. 이제 많이 닮았다고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새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여름에 수영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가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새도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가타겠어요. 그런데도 네, 네. 저는 그게 부러워요. 아, 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네.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좀 뵐 기회라도 있었더라면 네. 그것도 이제 아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어려운 걸음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장영희 교수께서 교육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은, 이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버님이 가실 적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번역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저술 작업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제가 2가지를 마쳤어요. 네. 2가지를 마쳤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너무 힘에 버거워서 이제 일단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으니까 그 그랜트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하셨던 거, 연구비를 받아서 네. 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 기관에다 그걸 돌려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쪽에서 제가 그걸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에 1개씩 네. 제 일 1개 하고 네. 저희 아버님 일 1개 하고 네. 또 저희 아버님 일만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또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책도 쓰고 또 번역도 하고 또 한 가지 또 저희 아버님 하시던 것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계획을 삼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사명이자 또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하시는 일 중에 아버지 목도 있네요. 그래서 아버지 목까지 정말 장 교수님 목까지 잘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지켜봐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장영희 마리아 교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거듭 반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느님이 어떤 고통을 준 반면에 축복도 주셨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지만은 또 내 일도 거기에 묻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개성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눈물 보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앰버런스 소리를 들으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차라리 앰버런스에 실려가는 분들이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